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 매물이 대거로 쏟아졌던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선방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장중에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수급도 있고 그리고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을 하려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들 정말 오랜만에 힘을 내주면서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좀 선전을 해주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고요. 또 로봇주들도 CES 2024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변동성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내일이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 또 내년 우리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군까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6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6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50분이란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그룹주 들고 왔습니다. 포스코 DX vs 포스코 퓨처엠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좀 선전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도 이 상승률 산입단에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 포스코 그룹이 이 중국의 회사와 함께 희귀성 가스에 대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회장이 아르헨티나로 이 리튬 강산, 이 리튬 시장을 확대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방문하겠다. 내년 중에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나 했는데 장중에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부터 우리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 종목입니다. 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도체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말 반도체주 업황이 회복이 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너무나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테마 이런 식으로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오히려 박자를 잘 맞춰서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 2세트나 들고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주 이 2세트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앞서 봤던 6개의 종목 안에 오늘 함께하는 K 대표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K 대표님께서는 수급 외길의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급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종목으로 수익을 내주시는 분인데 나도 우리 K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수급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K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내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K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 뵙으니까. 일주일이 오랜만인가요? 네. 나름대로 제가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는 동안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사실 일찍 출발했거든요. 어. 일찍 출발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2번이 났어요. 강변북로에서 중간에 사고가 2번이 나가지고 좀 잘못했다가는 제가 방송 못 할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아쉬울 어떻게 뻔한 보면 게 방송을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또 열심히 달려서 오셨네요. 그럼요. 제가 아주 열심히 달려서 왔죠. 왜냐면 오늘 방송 준비 열심히 한 게 네. 내년 초반 네.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나 네. 제약바이오 또 어, 강한 강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딱 그 안에서 다 있어요. 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종목들을 준비하신 건가요? 그럼요. 안 사실 그래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눈 깜빡할 사이 이제 다음 주면 또 저희가 1월이잖아요. 2024년 어떻게 보면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좀 우리 대표님께 좀 더 많은 선물을 바래야 될 것 같은데 원탑 이외에 나머지 선물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네. 준비를 한 게 앵커님 성향을 제가 보니까 항상 꼭 뭐 하나를 또 뽑아내시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개만 주시면 정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회가 또 정의 사회인데. 그렇죠. 정에 이제 살고 정에 죽는 그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은 한 가지만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네. 다음 주입니다. 바로 음.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내일이 이제 폐장일이고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때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또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주 좋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지금 수급까지도 돈반이 굉장히 많이 된- 들어오고 오.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보너스 종목. 그럼 오늘 원탑 종목도 있지만 보너스 종목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네, 보너스도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고 왔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선물은 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못 드렸어도 네. 네, 연말 선물은 드려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연말 선물 그다음에 내년 초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1월, 2월, 1, 2월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추세를 좀 본다면 네.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1,200원대 오늘 1,290원대까지 오늘 좀 내려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상 계속 이제 1,3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1,200원 중반대까지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코스피의 상승을 봐야 되냐?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랑 상반되게 움직여요.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가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어,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또 수급의 외길의 인생이다, 이소룡이다 그렇죠. 수급의 했으니까. 얘기는 근데 굉장히 좀 잘하시는 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들, 시총 반도체 상위 쪽이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중요한데 곧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매수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1,200원대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1,200원 중반대까지만 좀 빠져준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형주들의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볼 때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올해 초에도 그랬어요. 올해 초에 뭐 세뱃돈을 외국인이 주는 게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년도 전망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종목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내년에 우리가 좀 주도를 할 만한 섹터 혹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좀 봐야 될 만한 종목군으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일정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급도 동반되다 보니까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원탑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1월 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올해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선물은 다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거든요. 방송 시간은 약 3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오늘장의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너스 종목 들을 수 있거든요.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서 이런 종목 보따리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저희 방송의 메인 코너 저는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장의 원탑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포스코 DX vs 포스코 퓨처임 이렇게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오늘 장에서 포스코 그룹주 나쁘지 않은 시세 보였는데 좀 후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폭을 둔화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슈는 나오고 있죠. 또 포스코 회장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간다, 방문을 네.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중국과 뭐 희귀가스 관련해서 뭐 협약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그룹주 굉장히 좋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 덜 깨신 거 아니죠? 네? 잠 덜 깨신 거 아니죠? 제가 무슨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덜 깼으면 제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네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제가 오늘 먼저 한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가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또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을 뽑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포스코 DX 제가 지금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네. 한번 보세요. 포스코 DX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 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법했지만 윗골이 달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오늘 시가 뭐 1.6% 이제 상승 출발해서요. 고가 1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강하게 지금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는 상태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낫잖아.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포스코 DX와는 차트의 흐름이 좀 다르네요. 지금 포스코 DX는 좀 신고가 부근에 위치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올라갈 만한 상승폭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피로감이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 좀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제가 그렇게 느끼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좀 그렇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을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주가가 쭉 빠졌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 빠졌다가 이제 반등세,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수렴 구간에 지금 조금만 이제 횡보를 해주다 보면 더 이제 수렴을 해줍니다. 수렴을 해준다면은 이제 힘이 모이는 구간이 되고 네. 힘이 모이면서 발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뭐 2차 전지 이제 관련주로서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쉬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올해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었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조정 기간을 거쳐야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가기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DX보다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 볼 때 뭐 일봉상 거래대금 들어온 네.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제가 볼 때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좀 좋지 않나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일단 주가적인 부분들도 부담이 좀 없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도를 좀 바라보고 하는 투자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을 픽하셨는데요.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방보다는 하방을 좀 더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만 같은데 일단 저희가 저희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시청자분들의 이 대화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탁하는 무진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은 매수 가격 지금 괜찮은가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또 양방향성으로 소통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거 대해서. 닉네임이 뭐라고 하셨죠? 부탁하는 무지. 일단 부탁을 했잖아요. 아 부탁을 하셨으면 제가 부탁에 응해야겠죠. 네네네. 네 부탁하는 무지님 포스코 퓨처엠 지금 매수 가격이 괜찮은가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DX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동안 많이 눌렸다가 이제 고개를 까딱 들었다. 이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만약에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업사이드가 거의 한 7, 8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가능한 타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에 지금 부탁하는 무진님이 투자를 하시고 싶은 어떤 금액대가 있을 거예요. 이 시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금액을 한 번에 다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로. 분할 매수만처럼 만약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포스코 퓨처엠 내년도에 부탁하는 무진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부탁하는 무지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나쁘지 않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몰빵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분할 매수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고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대표님과 함께 이 시점 내, 이 시간 안에 한번 소통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의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대결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역시나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쪽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들고 온 것 같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제주 반도체 vs 리노공업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제주반도체 리노공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사실 부각이 됐던- 온디바이스 AI가 떴을 때 이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뜨겁게 불을 뿜었고요. 아, 그렇죠. 제가 볼 때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네.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반도체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제주반도체 한번 보실게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사실 뭘 하는 업체이냐면 투자 경고입니다. 지금 투자 경고예요. 지금 바로 뭐 들어가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두 종목 중에 일단 제 선택은 제주반도체이고 이 종목이 팹리스 업체예요. 팹리스 업체. 팹리스 업체는 결국에 뭐냐? 이제 파운드리는 제조를 하는 업체이잖아요. 이제 제조 전에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제 파운드리에 넘기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반도체가 사실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지금 업황 좀 흐름 자체를 좀 살펴보자면 네. 올해 한 중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올라왔던 종목들이 거의 다 HBM 관련주예요. 이제 후공정 쪽, 이제 패키징 쪽 관련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 AI가 확산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HBM이 떠올랐고 그 관련주들로 이제 패키징 관련주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중에서도 왜 제주반도체가 특히 좀 각광을 받았냐 하면은 이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들어가는 네. 그 핵심 칩인 이제 LPDDR이라는 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LPDDR이라는 이 칩이 핵심 칩인데 이 LPDDR을 설계하는 업체가 제주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찐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던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한번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볼까요? 바닥 구간에서 한 11월 달 정도에 한 지금까지 두 달 정도가 됐죠? 네. 200%가 올랐어요. 이 두 달 만에 200%가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수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받아야지 사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앞서서 투자 경고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인 종목인데 네. 오늘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투자 경고인 종목을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종목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조정받고 어느 구간에서 돌려 세워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그쵸. 사실 조정을 받고 많은 분들이 사실 온디바이스 AI로 찐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제주반도체인 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종목 제일 중요한 게 타점이잖아요. 그쵸.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투자 경고가 풀렸을 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뭐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지만 끝까지 뭐 내년도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온디바이스 AI가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이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경고예요, 지금. 네. 그런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실 우리가 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될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봉상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봉상 본다고 해서 이 종목이 어떤 타점으로 들어가야 될까?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럼 주봉상 한번 봐볼까요? 주봉상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야, 이거 뭐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봉, 주봉, 월봉 다 보라고 했죠.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월봉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월봉을 딱 볼게요. 여기서 힌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봐보세요. 월봉을 확연히 다르죠. 이래서 주봉, 월봉, 일봉 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네. 거의 건물, 거의 무슨 롯데 육삼빌딩 엘타워였어요. 맨 꼭대기층이에요. 네, 맨 꼭대기층이었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동네 건물 정도네. 그냥 월봉으로 봤을 네.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그쵸?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만 어떻게 보면 원입니다. 이전 고점이랑 비슷한 그 타점이 아닌가요? 지금 그쵸. 위치가? 비슷해요. 지금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10 몇 년 동안 이 만 원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10,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10,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이후로 8년 동안 네. 주가가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떤 구간대를 돌파했죠? 이 10,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런데 수급이 동반되냐 안 됐냐? 수급이 동반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확실하게 추세를 좀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돌파했던 이 10,000원대 구간까지 종목이 이 주가가 조금 밀려준다면 오히려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거다. 네. 그러면 방향성 상방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잡는 것뿐이에요. 근데 10,000원 구간대에서 버텨주고 지지받는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네. 부분은 사실 지금 아직 10,000원대까지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종목을 매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보시지 않으셔도 저는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대신 또 추적 관찰을 해주신다. 그렇죠. 대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한번 같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진입해 볼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온디바이스 AI의 찐수혜주인 제주반도체를 택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투자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정말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대표님께서 생각을 해놓으신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10,000원 부근인데 이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추적 관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일매일 추적 관찰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방에서 알려드립니다. 나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런 좋은 종목 눌리는 그 타점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로 가져갈 만한 그 가격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가격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들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지 향후 유망주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데 방송 시간도 짧거든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K 대표님을 올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내년도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을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대표님께서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보너스 종목까지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개의 종목의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다 HBM 관련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오늘 장에서 HBM 쪽이 좀 더 핫했던 것 같은데 시세를 네. 내줬던 것 같은데 HBM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대장이었죠.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대장? 대장은 너무 많이 올랐다. 한미반도체 말고 네. 덕산 하이메탈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올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한미반도체가 HBM 대장주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사실 희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3분기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리나 했더니 또 버텨줘요.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인가? 이런 그쵸? 느낌으로 계속 버텨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버텨준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엔 상방으로 한 번 더 밀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말 5%, 10% 좀 짧게 그냥 수익 딱 내고 나오실 종목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도 받쳐주지 않고요. 그쵸.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어떤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금방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보다는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덕산하이메탈도 HBM의 엄청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그쵸? 수 있어요. 반도체 그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소재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이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오. 글로벌 1위를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올림픽으로 못하죠. 따지면 금메달이에요. 그쵸? 네,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술력은 엄청나게 입증이 돼 있고 이 전 세계에서 이 업체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시장이 캐파가 커진다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HBM 관련해서 HBM 이 종목에서 마이크로 솔더볼을 하는데 이 솔더볼에 대해서 이제 재료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디램을 수직으로 올려 쌓는 게 HBM이잖아요. 네. 수직으로 올려 쌓았으면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칩들을 구멍을 뚫고 나서 붙여야 되는데 이 접착을 할 때 들어가는 소재가 솔더볼이에요.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은 구간에서 저점 찍고 돌려 세우고 있어요. 이 종목도 업사이드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왜 안 움직였냐? 제가 볼 때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갈 듯 말 듯하는 이런 추세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저점 찍고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좀 조정받는데 다시 들어 올렸죠. 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조정받고 있어요? 121선에서 조정을 저항을 좀 막고 있습니다. 네. 121선 저항 맞고 지금 이 구간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던 구간인데요. 제가 볼 때 7,5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121선까지 돌파한다면 이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올해 좀 움직임 보시면 사실 크게 좀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올해 거의 100% 이상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특히 HBM 관련주 중에 저는 덕산하이메탈 기술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추세가 HBM, 온디바이스 AI, CXL. CXL이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돌아오죠. 보면. 근본은 HBM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내용이 나왔다시피 결국에는 DDR5와 HBM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 말에서 살짝 원탑 힌트를 들어도 될까요? 원탑 힌트요? 네. 아니에요? 가져가십시오. 노코멘트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네, 제가 항상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은 에코프로도 좋고 그쵸. 포스코 DX도 좋고 다 포스코 좋아요. 퓨처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언제 들어가서 언제 수익 낼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사실 어떻게 중요합니다. 보면 제주 반도체도 좋고 한미 반도체도 좋은데 네. 안 좋다라고 모두들 몰라요. 다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그만큼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 타점에 따라서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인생도 그렇다시피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내가 계속 올라가서 150만 원대에 내가 고점인 네. 줄 모르고 들어갔다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좋은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탑에 대한 힌트가 좀 어느 정도 됐을 수는 있어도 네. 원탑보다 제일 타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타이밍 제가 잘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종목 한번 진입해보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오늘은 HBM 관련주 두 종목을 마지막으로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덕산하이메탈에 손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가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좋은 뉴스는 안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은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덕산 하이메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타점, 이 종목 좋은 거는 알고 계시지만 이 종목의 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지금 시간이 약 1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 건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의견들까지 그냥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앞서 봤던 대결했던 6개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6개의 종목 내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립니다. 나도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은 또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종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으로 2개의 종목 드리고 있는데 이 2개의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K 대표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또 이번 올해 제가 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더 쥐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탑 종목 또한 드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있고요. 거기서 하나 더 뭐까지 할 거죠? 짧은 강의까지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탑 종목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원탑 종목은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패키지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마이크로 솔더블 글로벌 1위. 또 여기서 또 힌트가 이렇게 거의 다 뭐 글로벌 나갑니다. 1위. 네,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네. 그다음 주요 매출처는 우리가 최근에 연중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고요. 결국 DDR5와 HBM으로 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HBM 관련주 중에서 아직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6,500원대 이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이렇게 받던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줬어요. 수급 자체가 동반이 됐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추세가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요. 주가가 밀리는데 이 6,500원대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 가장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바로 회복해줬다는 거는 이 가격대 이하로 이탈하지 않을래라는 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 한번 들어 올렸고 다시 조정받지만 다시 들어 올렸어요.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 주종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저점 올린다는 건 뭐예요? 힘을 상방 쪽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121선 돌파한다. 상방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HBM 관련해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 중에 앞으로 갈 종목 제가 볼 때 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의 원탑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압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 방송만 집중해서 보셨더라면 알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겠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HBM 관련주 내에서도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글로벌 1위고요. 뿐만 아니라 매출처 또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년 상반기에 유망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에 대한 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원탑 종목 한번 K 대표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신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모두 다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한 개만 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보너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네. 교육부터 해볼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네, 교육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은 사실 보너스 종목은 우리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익 낼 수 있는 아, 근데 생각을 그런 해보니까 강의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또 주식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나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하거든요. 그 네.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를 켜놓고 꿀팁 아닌 꿀팁을 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차트 보는 법, 수급 어떻게 캐치하고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잡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방송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많이 좀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거의 예고편 느낌인데 찐 방송은 이제 또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들어오신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더 찐 방송이다. 어떻게 보면 강의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죠. 예고편은 이게 5분짜리 영상이라면 정말 심화 버전은 사실 네. 라이브에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차마 못다한 얘기들이 네. 있어요. 그런 얘기들까지도 사실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서 한번 예고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이 수급 패턴 기법인데 제가 확실하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파시더라도 종목 발굴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일봉상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일봉 캔들상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 아니고 거래 대금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물대. 이 매물대들을 일봉상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매물대까지도 소화하고 돌파를 해줬다는 건 추세가 상방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대 양봉. 15%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 이 단봉이 하루에 3% 올랐다. 그런데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네.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15%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위아래 1, 2%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다음 매수 타점은 어디인가?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 시그널을 좀 정확하게 포착을 한다면 우리가 좋은 타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어떤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라거나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시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구간들이 지금 55,000원 구간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물대. 그런데 이런 구간을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하죠,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캔들이 15% 이상이고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제가 아까 매매 타점이 뭐라고 했죠? 지지 포인트. 네. 지지 포인트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포착해낸다. 어딘가요? 이 55,000원 구간 여기 매물대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이냐? 잠시만요. 이거 네. 돌파하고 나서 지금 그 구간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주가가 밀렸는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다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요. 지금 6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61선에서도 맞닿아 있죠. 지지 시그널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일단 캔들로서도 55,000원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두 개가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자신 있게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상승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정확한 지지 포인트만 우리가 잡아낸다면 이렇게 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네. 보너스 종목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종목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의 보너스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보너스. 빨리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뭐 요런 거 지금 중요한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PFS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과 이 종목이에요. 근데 알테오젠 최근에 추세가 어떻죠?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날갯짓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뭐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잖아요. 이 전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 그리고 차트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갈 때 굉장히 좀 크게 가는 종목이에요.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근데 최근의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 쭉 빠졌다가 이 두 캔들 보시면 여기를 하방을 좀 만들어주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동평균선 수렴 나왔는데 방향성을 어디로 잡았다? 상방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대까지 1차적으로는 8만 원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한 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또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까지밖에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힌트,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1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두 개의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